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공부하고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수용, 자존과 수용, 우리가 자신의 자존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수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여러 가지 예술과 일반 산문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8번째 이야기야. 오히려 반대로 작가가 다루는 것은 의미이다. 아까 예술,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이 다루는 것은 의미가 아니었지? 그 사물 자체의 창조였어. 사물 자체의 창조. 사물 자체의 창조이지, 예술이 다루는 것은 의미는 전혀 아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술이 다루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창조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 보자. 오히려 반대로 작가가 다루는 것은 의미이다. 이때 구별이 필요하다. 그것은 의미를 다루는 표시와 상징의 왕국은 산문이고, 표시와 상징의 왕국, 의미를 다루는 표시와 상징의 왕국은 산문, 일반 글이지. 시는 그림 조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시는 엄밀히 말해서 글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것은 뭐든지에 시가 거의 실려있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들 한다. 하지만 시를 게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시를 사랑하는 증거인 셈이다. 요즘 발표되는 글들을 한눈에 살펴보면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한편 어떤 비평가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적어도 당신은 시를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내 대답은 정말 그렇다이다. 사회의 참여.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시가 산문처럼 말을 사용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시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시는 산문과 같은 방식으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시는 결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나는 시는 말에 기여한다 고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시인은 말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강조해보자. 시인은 말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진리의 탐구는 그 도구인 말 또는 언어들 속에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이다. 시인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시인들 역시 진실을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시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시인은 또한 세상을 정의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명명된 개체에 고정되어 영원히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그렇게 하나에 고정되는 것을 말하지 않지. 해겔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 경우 그 본질적 사물 앞에 비본질적 이름이 붙어버린 꼴이 되어버린다. 본질적 사물 앞에 비본질적 이름이 붙어버린 꼴. 서로 어울리지 않지. 시인은 말하지 않는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시인은 말하지 않는다. 잘 기억하자.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시인에게 말은 말이 아닌 것이다. 시인들은 단어를 이상하게 조합하여 언어를 파괴하려고 한다고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미 실제적이고 평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고 말들을 조합해서 괴상한 단어의 조합을 만들려고 애써야 한다. 그렇다면 그렇진 않지. 예를 들어 말과 버터라는 단어는 부드럽고 듣기 좋은 아첨으로
창조될 것이다. 말과 같다. 자, 정리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줄로 해석적 요약을 하는 거야. 번역식 요약이 아니다. 해석적 요약하는 거야. 시간은 5분이다. 다 했지?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러나 이런 일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말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 도구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시인은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와 칼로 자르는 듯 그 관계를 단절한 사람이다. 칼로 자르듯 그 관계를 단절한 사람. 시인은 말을 기호나 상징이 아니라 대상이나 사물로 보는 시적 태도를 굳게 선택하는 사람이다. 말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대상을 자유롭게 가로질러 의미를 따라갈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 표면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 말의 실체, 삶을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시선은 대상 너머 반대편, 의미 근처에 있고 시인의 시선은 대상 이쪽, 삶을 표면에 있다. 자, 강조하자. 대상 너머 반대편, 의미 근처에 있고 일반 산문을 쓰는 사람들이지. 시인의 시선은 대상 이쪽, 사물 표면에 있다. 사물에 있는 거야. 전자의 경우 말은 길들여진 상태이고 후자는 야생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작가에게 있어 말은 유용한 관습, 계속되는 도구, 쓸모가 없어질 때 버리는 도구이다. 반면에 시인에게 있어 말은 풀이나 나무처럼 땅에서 마음대로 자라나는 자연물이다. 자, 여기까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줄로 백자로 정리한다. 해석적 요약을 하는 거야. 자, 다음이다. 다음은 10번째 이야기. 그렇다고 화가가 색상에 주목하고 음악가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시인이 대상으로서의 말 자체만 주목한다고 해서 말의 의미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중간 정도 위치에서 있다고 보면 될 거야. 실제로 말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밖에 없다. 말이 그 의미를 잃으면 마치 펜과 소리의 흔적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으로 흩어진다. 단지 시에서는 그 의미가 자연적 대상화됩니다. 의미도 대상화되는 거야. 사물화되는 거지. 자, 여기도 중요하니까 강조하자. 단지 시에서는 그 의미가 자연적 대상화된다. 시에서의 의미는 잡지 못할 것, 초월성을 지향하는 그런 목표와 다르다. 시인에게 그것은 얼굴 표정같이 의미가 얼굴 표정같이 소리와 색의 슬픔과 기쁨과 같이 각 단어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탄생한다. 시인에게 의미는 말로 흘러들어와 단어의 음색, 어조, 모양에 흡수되어 어두워지고 흐려져. 의미는 어두워지고 흐려져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사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시인에게 있어서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는 의미가 없다. 그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자로 해석적 요약을 한다. 자, 다 했지? 마지막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번엔 11번째. 시인에게 언어는 외적 세계의 대상일 뿐이다. 자, 이것도 꼭 기억하자. 시인에게 있어서 언어는 외적 세계의 대상일 뿐이야. 반면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작가지, 일반 산문 작가, 언어적 맥락 속에 빠져 있고 말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말은 그가 또 다른 감각 기관으로서 말하면 그의 집게, 안테나, 안경이다. 그 산문 작가에 있어서는 시인이 아니라 그는 말을 내부 깊숙이 통제하고 자기 몸의 일부로 여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언어에 대하여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일반 작가는 시인이랑 다르지. 시인은 이 사물을 대상화하는데 이 무의식 속에서 그의 정신을 세상에 표출한다. 그러나 시인은 언어 외부에 있다. 그에게 말은 거꾸로 보인다. 마치 자신은 인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 인간의 세계에 접근할 때 말이 무언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처럼 말이 어색하다. 시인들은 우선 이름을 통해 대상과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먼저 무언에 접촉을 한 다음 말과 단어라는 또 다른 대상과 사물을 향해 돌아서서 그 말들을 만지고 느끼고 더듬는 것이다. 또한 시인은 거기 말에서 독특한 광채를 찾기도 하고 땅, 하늘, 물과 같은 모든 창조된 것과 유사한 것들을 발견해내기도 한다. 말에서 창조된 것과 유사한 것, 창조적 요소를 발견한다는 얘기지. 자, 여기 11번째 이야기까지 한 거다. 11번째 이야기. 자, 정리가 5분이다. 해석적 요약 방식으로 정리하시오. 자, 다 했지? 자, 다음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수업은 그 시에 대해서, 시와 일반 산문 작가의, 시인과 산문 작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